예, 이쪽은 원 간섭을 받는 시기고 고려가 망하는 과정을 소개한 단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원이란 단어입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우리 앞서서 몽골 배웠을 거예요. 최씨 무신 정권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고려가 망했죠.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습니다.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서. 그런데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을 때 일본을 원정 쳐들어갑니다. 몽골 이제 원나라로 이름 바꿨는데 세계 최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나라가 들어서고 여긴 다 원나라 땅이에요. 근데 고려도 이제 원나라가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일본 있죠. 옛날에 왜라고 불렀는데 왜까지도 쳐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간 말 많죠. 말 같은 거 키워서 고려 군사랑 함께 일본 왜를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설치한 것이 정동행성이에요.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동쪽의 일본을 정벌한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행성이다. 정동행성. 한마디로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든 임시 기구였어요. 실제로 고려 군사를 동원을 해서 일본을 두 차례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풍이 불어서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은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든 거였지만 나중에는 우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 기구 정동행성 정도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고려의 영토를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등을 설치해서 우리나라 땅의 곳곳을 직접 지배를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탐라 총관부, 쌍성 총관부, 동령부.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것들 설치를 하고 직접 통치를 하게 되고, 개경에는 정동행성,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든 행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 이렇게 세 군데 빼앗아 갔다라는 거. 그 중에서 쌍성 총관부는 가장 마지막에 공민왕 때 되찾기 때문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쌍성 총관부가 유명해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간섭했냐면 고려 왕실 그리고 관제를 격하시킵니다. 한 수 낮추게 되고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력, 환관, 특산물 같은 걸 요구하는데, 공력은 뭐냐면 한마디로 조선의, 아니죠, 고려죠. 고려의 여자들을 원나라 사람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끌려가면은 보통 어떤 성적인 노예나 어떤 구차한 노예로 살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기황후, 황후란 말은 황제의 부인이라 뜻인데 공료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원나라 황제의 부인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기황후. 근데 문제는 기황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철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기황후의 오빠. 근데 기철은 고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누이 동생이 몽골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기 때문에 기철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고려에서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기철이에요. 싸가지 없는 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녀 기황후도 있었고 기철이라는 사람이 오빠였었다는 것 정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산물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고려의 매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를 잡아들이는 응방이라고 하는 기구까지 만들 정도로 고려의 매를 많이 잡아갔었다라는 거. 그래서 공녀, 그다음에 특산물 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나라의 간섭에 나름대로 충렬왕 때 노력은 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이 귀족이에요. 지금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요 기회를 틈타서 귀족이 된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친원적 성향을 띠겠죠. 친원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앞서 배웠죠. 백으로 관직에 진출을 해요. 부모님이 주요 고위 관료면은 자식도 공짜로 관리가 되는 음서의 혜택을 입었고 친원파다. 그리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합니다. 도평의사사는 고려 말기의 최고의 권력 기구인데 요 전시는 우리 앞서 배운 도병마사 기억나나요?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에는 도평의사사라 불리면서 최고의 권력 기구가 되는데 그것을 권문세족이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하면서 농민들을 노비로 만드는
아주 나쁜 폐악질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기록으로는 이 권문세족이 땅이 하도 많아서 산과 강으로 경계를 삼을 정도로 대다수가 권문세족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어서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을 정도라고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대다수가 이 권문세족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권문세족의 별명이 그래서 쓰레기, 한마디로 쓰레기. 그래서 원나라가 간섭하죠. 권문세족이 깝치죠. 여기에 만족을 못했던 사람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원나라가 깝치는 거나 권문세족이 깝치는 걸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공민왕의 정책을 반원 개혁 정치라고 합니다. 원나라에 반대하고 나름대로 국내적으로 개혁을 했었던 사람인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공민왕입니다. 먼저 반원 정책, 원나라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기씨 일족을 제기합니다. 아까 여기 기씨, 기철 기억나나요? 기철? 자기 누이 동생이 몽골 황제의 부인인 거 이용해서 깝쳤던 기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기황후가 자기 오빠 죽였다라고 자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 것도 있죠. 옛날에 기황후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정간섭 기구에 썼던 정동행서의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합니다. 앞서서 땅 요 세 가지 빼앗아갔다 그랬죠. 근데 충렬한 때 일부는 찾아요. 동년부랑 탐라 총관부로 회복을 했는데 이 쌍성 총관부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쌍성 총관부 땅을 되찾은 왕이 공민왕입니다. 이것이 여기 지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쌍성 총관부인데 요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계 아나요? 뒤에 조선을 세우는 이성계인데 이성계 아빠가 저쪽에서 권력자였는데 공민왕과 내통해가지고 쌍성 총관부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실 호칭과 관제가 아까 격화되었었죠.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고 변발 등 몽골풍을 금지시킵니다. 몽골의 풍습이 우리 고려에서 유행했었는데 그중에 변발 같은 게 있었어요. 머리 앞쪽을 잘라버리는 거, 뒤쪽만 기르는 거. 그래서 몽골풍을 금지시키면서 공민왕은 원나라에 저항하고 우리의 자주성을 찾고자 했었던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내정 개혁을 합니다. 아까 권문세족이란 쓰레기들이 농민들을 노비로 삼았죠. 그리고 불법으로 농장 많이 가져갔었죠. 여기에 저항해서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신돈은 참고로 스님이에요. 스님이었던 신돈을 등용을 해서 개혁을 시킵니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전 땅이에요. 민 백성. 땅과 백성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법으로 빼앗긴 땅과 불법으로 노비로 만든 백성들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도 평민으로 돌려주는 기구 전민변정도감 아주 중요하고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쓰레기였던 권문세족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개혁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성균관을 정비합니다. 원래 고려의 학교는 국자감이라고 있었죠. 이 국자감에 이어서 성균관으로 계칭을 하고 성균관을 키우고 여기에서 자기 세력을 양성을 하는데 얘네들이 훗날 아래서 보게 될 신진 사대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신진 사대부가 나중에 둘로 쪼개지죠. 그 중에서 일부가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조선을 세우게 된 신진 사대부 중에 일부는 공민왕 때 등장했었다라는 거. 근데 공민왕이 별로 운이 안 좋아요.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을 때 외적들이 쳐들어와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고 해서 중국 애들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선 왜구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왜구는 일본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외놈들 중에서 도적 새끼들 스시마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과 우리 사이에 여기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스시마 대마도라고도 하죠. 여기 도적들을 왜구라고 불러요. 이 왜구가 고려 말에 우리 해안가를 습격하고 다니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북쪽에선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북쪽의 홍건적, 남쪽의 왜구 이렇게 왜적들이 침입을 하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였던 권문세족이 반발합니다. 어떻게 반발하냐면 신돈을 죽여버리고 공민왕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개혁이 중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돈과 공민왕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뿌렸던 씨앗이 영향을 끼친다. 여기 나왔던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 얘네 성향을 좀 알아둬야 돼요. 얘네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유교라고 들어봤죠? 유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인데 이때 유행했던 게 유교 중에서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들이에요. 그 공민왕 때 아까 진출한 거 배웠었죠. 성균관을 통해서 신진 사대부를 키웠는데 얘네들이 쑥쑥쑥 무럭무럭 자랍니다. 얘네들의 주 역할은 쓰레기였던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거야. 권문세족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 얘네들은 친명파예요. 아까 권문세족하고 비교되죠. 친원파였던 권문세족과 다르게 얘는 친명파. 그리고 권문세족은 불교를 좋아했다라면은 얘네는 성리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표로 만들었습니다. 권문세족이 주로 이 당시 때 높은 관직을 차지해 있었고 대지주 땅이 많습니다. 음서 혜택으로 백으로 관리가 되었고 불교를 좋아합니다. 친원파고 보수적이야. 상당히 쓰레기 짓을 많이 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하급 관리였었고 중소 지주, 작은 지주였었고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과거 실력으로 등장했고 성리학을 믿었고 친명파고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 쓰레기들을 깠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합니다. 아까 홍건적이 깝치고 왜구가 깝치죠. 누군가 막아냈을 거 아니야. 이때 영웅이 등장하는데 이 영웅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신흥이란 말은 뉴란 뜻이에요. 뉴, 새로운, 무인, 군인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성장한 최영과 이성계가 가장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이고 그 당시 때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영, 이성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최영,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성계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죠. 이들이 이 당시 때 신흥 무인 세력으로 불리면서 영웅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몸은 좋고 싸움은 잘해. 하지만 머리가 없습니다. 이 머리는 신진사대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몸과 얘네들이 머리를 빌려주면서 몸과 머리가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권문세족을 축출하는데 이 둘이 손을 잡게 됩니다. 다음은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이에요. 위화도 회군 들어봤죠? 위화도란 섬에서 회군 군대를 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이 당시 분위기가 여기 원래 원나라가 있었죠. 근데 원나라는 망하고 새로이 명나라가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원나라는 기울어지는 해고 떠오르는 해가 명나라였거든. 그래서 명나라가 힘이 세지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쌍성 총관부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쌍성 총관부 지역을 명나라가 차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요 부근에 쌍성 총관부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교과서 표현대로라면 철령위 요 부근을 차지하겠다 그래요. 철령위. 헷갈리면은 몰라도 돼요. 그냥 요 부근 쌍성 총관부 옛날 지역을 명나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하고 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명이 쌍성 총관부 지역을 달라고 했었을 때 우왕 이 당시 왕이 우왕인데 우왕과 채영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저항을 해요. 참고로 우왕이 그 당시 왕인데 최영은 우왕이 장인어른이에요. 그 둘이 같은 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위였던 우왕과 장인어른이었던 최영이 명나라의 쌍성총관부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웅이었던 이성계한테 명나라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동을 정벌하라고 합니다. 요동이 어디냐면 이렇게 있으면 요 부근이 요동이에요. 이렇게 요하강이라고 있는데 이 요하강의 동쪽을 요동이라 불러요. 역사에 자주 나오는데 요 부근을 공격하라고 이성계한테 시킵니다. 근데 이성계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당시 명나라는 아까 떠오르는 해라 그랬었죠. 그래서 떠오르는 해였던 명나라하고 전쟁한다라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성계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쟁에 반대합니다.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뭐 전쟁하러 북에 올라가면은 남쪽에서 왜구가 깝친다 등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왕과 최영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갑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떠났는데 문제는 이렇게 개경에서 요 위화도까지 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위화도에서 비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위화도에서 고립이 되어 있다가 고민을 하게 돼요. 위화도 섬에 갇혀 있다가 계획대로 요동을 공격할 것이냐
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말머리를 돌려서 개경을 칠 것이냐. 이성계는 명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합니다. 군대 말머리를 돌려서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말머리를 돌려서 개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고려를 망하게 한 건 아니에요. 눈치 보이니까. 근데 어떻게 망하냐면 이 분위기 속에서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온건파랑 급진파. 이름이 말해주다시피 온건파는 쓰러져 가지만 고려를 유지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급진파 사대부는 고려는 운명을 다했으니까 고려를 무너뜨리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성계는 누구랑 손잡았을까요? 당연히 고려를 무너뜨리자고 하는 급진파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머리만 있죠. 근데 급진파 사대부는 아니죠. 머리는 이성계가 없죠. 오히려 이성계는 몸만 좋고 신진사대부는 머리가 좋죠. 그래서 머리랑 몸과 합쳐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과전법이라는 것이 시합니다. 과전법. 나중에 조선의 토지제도인데 신진사대부들한테 땅을 주기 위해서 실시한 과전법. 그래서 급진개혁파랑 이성계가 개혁을 추진을 하고 반대하는 요 온건파 있죠. 온건파를 제거합니다. 이 대표적인 온건파가 누구냐면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를 제거하고 고려는 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은 정도전이에요. 이성계한테 머리를 빌려준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정몽주를 죽이고 고려는 망하게 됩니다. 요거를 표로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혁명파랑 온건파로 쪼개집니다. 혁명파는 고려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람 정도전이 대표적이죠. 온건파는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정몽주. 하지만 정몽주는 죽임을 당하고 이 혁명파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전을 비롯한 이 혁명파가 조선 때는 훈구파라고 불러요. 여기 훈자가 공을 세우다 때 훈자거든. 그래서 조선을 세우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훈구파가 되고 이 정몽주가 제거되고 온건파는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훗날 지방에서 쫓겨나 있다가 살인파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부분은 조선시대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는데 다 지우고 주요 흐름 위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몽골이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꿨죠.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쳐들어가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내정 간섭기구로 바뀌었고 고려 영토를 직접 지배하죠. 요 세 가지 설치합니다. 그중에 쌍성총관부를 공민왕 때 마지막으로 되찾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낮추고 그리고 여자, 환관, 특산물로 매를 요구했다고 했었습니다. 충렬왕 때 나름대로 땅은 찾았지만 쌍성총관부는 못 찾았습니다. 이때 분위기에 틈타서 등장하는 쓰레기들 권문세족이 등장합니다. 친원파, 음소로 관직 진출, 도평의사사 장악했고 땅과 노비를 엄청나게 차지했었죠. 그리고 불교를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공민왕, 원나라에 저항했고 권문세족에 저항했었죠. 그래서 개혁 정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원나라에 저항한 거 기씨일파 기철 죽여버리죠. 정동행성 축소시킵니다.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요 땅을 찾죠. 그리고 낮춰진 거 복구시키고 몽골 풍습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요 개혁 내용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이 저항하기 위해서 신돈을 등장시켜서 전면 변준 노감 설치했고 성균관을 정비해서 개혁 세력을 양성했는데 이것이 훗날 신진사대부로 성장한다라는 거. 하지만 운이 없었던 게 북쪽의 홍건적, 남쪽의 왜구가 깝칩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이 반발하죠. 그래서 신돈 제거, 공민왕 제거하면서 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뿌린 씨앗 신진사대부가 무럭무럭 자라죠. 얘네들 특징은 성리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권문세족을 비판합니다. 친명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또 다른 영웅들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죠. 홍건적과 왜구의 침을 극대하면서 성장한 영웅들 최영과 이성계 나중에 둘은 라이벌이 돼서 서로 안타깝게 되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함께 권문세족을 축출하는데 영웅이 되죠. 그래서 요 둘의 세력이 손을 잡습니다. 고려가 멸망합니다. 명이 쌍성총관부를 요구하죠. 그래서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한테 전쟁하라 시켰지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위화도 해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대세였던 이성계를 따를까 급진파, 반대할까 온건파 쪼개지죠. 온건파는 고려를 유지하고자 했고 급진파는 고려를 무너뜨리고자 했었습니다. 이성계는 급진파랑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죠. 과전법 같은 거. 그리고 저항하던 온건파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고려의 저항은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1392년이 고려 멸망도 되지만 조선 탄생도 됩니다. 아래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OX 문제네요. 원은 일본 원정이 실패하자 정동행성 폐지하였다? 아니죠. 유지한 상태로 내정 간섭 기구로 있었죠. 충렬왕의 노력으로 쌍성총관부가 돌아왔다? 아니죠. 충렬왕 쌍성총관부만 남기고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를 차지했었죠. X.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왕실 혹친과 관제가 격화되었다. 맞습니다. 부마국은 황제의 사위 국가라는 뜻이에요. 부마가 황제의 사위거든. 원나라는 이제 황제가 되고 우리 고려는 왕이 됩니다. 황제가 더 위죠.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몽골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황제의 사위 국가라는 표현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고려는 원의 황제 사위 국가였었다. 부마국이었었다. 관제가 한 단계 낮춰집니다. 공민왕이 실시한 개혁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몽골풍 금지시켰죠. 기씨 기철 죽여버렸죠. 쌍성총관부 회복했죠. 격화된 거 다시 회복했죠. 4번이 틀렸네요. 유학교육을 강화시켰지만 국자감이 아니라 성균관이었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균관은 고려 말 때 있었고 조선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유학교육한 건 맞습니다.